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지내신 네네네. 편이죠. 네. 네. 용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쌀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러셨구나. 큰 항아리에 맨날 보리쌀이 됐든 뭐 잡곡이 됐든 항아리 네. 가득 네. 있었던. 근데 현금이 없었어. 현금을 하려면 이제 그거를 짊어지고 장에 아는 집에 누구네 집 갖다 줘라 그러면 이제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이제. 그 제주도가 그렇게 논농사가 많지 않잖아요. 논이 없어요. 거의 논이 없죠? 없어서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논이 없어요. 아예 논이 없어요? 없어서 쌀은 산디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찰지지가 않죠. 밭에서 나는 쌀. 그렇구나. 그거는 조금 했고 그 대신 잡곡들을 많이 했어요. 그 메밀이 지금도 한국 메밀이 제주도에서 오는 게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근데 메밀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제주도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쌀로 하는 게 아니라 메밀로 그렇게 네네네. 제사 음식도 만들고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네.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쌀 농사를 어떻게 지으셨더니 밭에서 짓는 쌀 농사구나. 그래서 그건 흔치도 않았고 네. 많지도 않아서 쌀밥은 곰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명절 때 제사 때 그렇죠. 12시 땡 해야지 제사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애들 때는 졸리잖아요. 그럼 막 동생한테 너 이따 깨우지 않으면 너 내일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쌀밥 먹어야 되니까. 곰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렇게 그 제주도에서 지내시면서 어떤 그 배우로서의 꿈 뭐 이런 거가 좀 청소년 시절에 있으셨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주 여중 다니면서 네. 민속 고전무용을 했어요. 무용. 예.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6년 동안 제주 여중고 무용단 단원이고 속해 있고 네. 제주도를 대표해가지고 학교 대표는 뭐 물론이고 도 대표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뭐 그랬었죠. 근데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영화 배우 뭐 가수는 뭐고 영화 배우는 뭐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난 영화 배우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미모가 출중하시니까.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데나 사람 많은데 갖다 놓으면 눈에 띄지는 않는데 누가 뽑아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녹이면. 네. 근데 뭐 여고 시절쯤에는 인기가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 뭐 하여튼 학교 도대표로 나가는 거는 다 나가서 그 뭐 상도 휩쓸고 무용도 그렇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4.19에 대해서 뭐 여러분 웅변도 나가가지고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타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이어서 그리고 또 밴드부도 해가지고 앞에서 소복을 또 쳐가지고 그 제주도 행사 때마다 다 뽑혀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한 알게 사람. 모르게 어떤 재능이 끼가 좀 있으셨던 거네요, 그죠? 무용도 그런 아무나 것 무용을 같아요. 하는 네네네. 것도 아니고 그런 아무나 것 같아요. 웅변을 잘하는 건 네네,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형 7남매 중에 다른 분들은 그런 DNA가 없으셨어요? 우리 오빠 한 분은요 지금도 사교 댄스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 오빠는요 FM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소풍 갈 때 어머니가 뭐 100원을 줬다. 그럼 그 돈이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빨래 할 때 거기서 나올 정도의 그런 오빠였어요. 말도 없고 그리고 너무 착하고 부모님 말씀은 그냥 아주 하나님 말씀같이 그렇게 잘 듣고 그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거 뭐 아주 그러니까 장년층에 들었을 때 여기에 맛을 들였어. 뒤늦게.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차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딱 오면 네 아직 처리해라. 그러고 가는 사람이야. 그 사교 댄스를 하러. 요즘 못 가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어? 너무 막 환장을 하죠.
아주 죽겠대요. 나 입해봐라 막 이러면서 돌리고 해야 되는데 돌리다 보면 내 동창들이 오나 봐. 그래서 오빠 나 두심이 동창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잘 돌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칠남매 중에 그 오빠하고 우리 고두심 선배는 좀 그런 끼가 있으셨던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건가요? 네네. 그때 근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용을 좀 이제 이렇게 다 잘했으니까 내 기수에서는 제가 뽑혔어요. 뽑혀서 그때 경희대학교의 김백봉 선생님이 무용과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학교 우리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1년에 한 사람씩 그 학교에 배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기생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뽑혔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무용을 해서 춤을 춰가지고 네가 요담에 뭐를 하겠다는 거냐. 절대로 안 된다. 인문계통 아니면 그때는 보낼 생각도 안 했고 제주도 남자 여자들이 고연대, 서울대 아니면 남자는 학교를 안 보냈고 여기도 이대 숙대 아니면 안 보냈어요. 여자도. 그냥 뭐 다른 거 이렇게 기술이나 습득해서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남아 선호가 또 너무 센 데가 제주도예요. 할머니들 말도 못해요. 왜냐면 남자가 귀하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전쟁으로 해서 4.3으로 해서 또 많이 잃었지. 그러니까 남자가 귀할 때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조선사에 이렇게 보면 출육 금지령이라고 제주도에 출육 금지령이 나라에서 법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쭉 내려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머리에는 늘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자리 잡고 여자는 웬만해서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 바로 위에 4살 터울인 오빠가 한번 서울에서 한양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를 냈죠. 엄마 오빠 밥 해줄게. 그때는 딸이 많이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대농집이 아니었으면 한 사람 정도는 누구 집 그냥 가서 얻어먹고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보내는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쌀 팔 일은 없어서 여식애들을 그렇게 주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큰 공부를 그렇게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춤을 춘다니까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빠 밥 해주러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대답하시는 거예요. 귀한 아들 뒷바라지하러 딸 보내는. 나중에는 오빠가 나를 밥 해줬지만 그건 엄마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게 됐죠. 네.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 섬 사람들은 좀 그 육지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고 서울 도련님. 그렇지. 그때는 그 배낭 자유여행이 배낭여행, 무전여행. 무전여행. 예, 무전여행. 고대 아저씨들이 좀 많이 왔어. 그래서 제주도에. 그리고 우리 집이 남양군도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남양집에 가면 밥 준다. 배에서 내리면 그때는 비행기가 그냥 아주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 배에서 딱 내리면 남양집 찾아가면 밥 준다가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 오빠들이 무전여행. 그래가지고 지금도 정말 그 생각나는 오빠가 있는데 그냥 그때 어린 마음에도 보기만 해도 서울 도련님. 서울 도련님. 섬마을 아가씨가 서울 도련님을 동경하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서울에 왔어요. 오셔서 이제 오빠 집에 머무시면서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에 이제 왔는데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되겠다. 학교도 못 갈 것 같으면 이게 밥 그래도 내가 뭘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신문에 조그만 그 한 8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에서 저기 여직원을 하나 뽑는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타이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타이피스트가. 근데 공병우 뭐 이런 타이프 우리 한글은 아래 한자도 치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쥐뿔도 모르면서 영어 타이프는 이거 스페링만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쉽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세종문화회관, 문화회관 거기가 조그만 시민회관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건물에 무슨 타이프 그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잠깐 영타를 배우신 거예요? 영타를 잠깐 배워가지고 뭐 1분에 뭐 메타 치는 그런 거 습득만 해가지고 나 할 줄 안다. 영타를 친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혹시 어머니를 닮으셔서 영특하시 그래서 그 영타 배운 걸로 이제 취직을 해서 거기 가니까 여성은 나 하나였어. 미스고 하나인데 미스고가 할 일이 여러 가지였어. 사장님 비서도 해야 되고 조그만 회사니까 급사도 해야 되고 아침에 보리차도 끓이고 뭐 책상도 다 걸레로 다 훔치고 이렇게 다 해놓으면 이제 직원들이 오게끔 사장님 방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또 그 대한체육회관 빌딩에 있었어요. 네. 거기 603호에 있었고 바로 뒤가 새싹회라고 어린이 동요 예. 윤석중 선생님. 회장님 네. 예. 그분이 이제 계시던 그 방 옆에 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면서 아침에 그 신세계 앞에 그 국제 사서함 거기까지 가서 217호 번호 열어가지고 국제 이게 뭐 우편물 온 걸 들고서 그 대한체육회관까지 오려면은 지하도를 2개를 건너야 돼요. 지하상가. 왜냐면 신세계 앞에도 하나 건너고 있죠. 오다가 또 시청 옆에 거 그것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소공동 거쳐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딱 놓고 다 닦아놓고 물 끓여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들어오시죠. 그럼 이제 또 하루 그 상업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입출금 그걸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뭐 들어온 거 뭐 입쓰고 지금 그러니까 격리. 예, 격리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계부지. 그렇죠. 주부들이 쓰는 가계부 들고 나는 것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기장하면 또 세무사가 또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거 하고 전화 받고 그런 거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내가 서울 올 때는 내가 진짜 꿈은 배우 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머물 건 아닌데 하는데 MBC에서 공채 모집 그게 나오더라고요. 텔레비를 보니까 오기생. 그래서 점심시간에 거기서 광화문 그 정동 MBC일 때니까 걸어갈 수 있었던 그렇죠. 거리잖아요. 점심시간에 막 달려가서 수의실에서 원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써가지고 그냥 내고 그랬더니 뭐 몇 시 12시에 며칠 날 12시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다는 거야. 그 들어보니까 된 거야. 서류 심사에서는 됐어요. 근데 이제 며칠 날은 실기 테스트 한다고 그날 오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막 줄이 엉망으로 나는 1513번이었는데 그 뒤도 아주 막 많아. 그때 탤런트 시험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줄 서가지고 막 그 쪽지를 줬는데 저는 무슨 뭐 이름은 누구고 여보세요 MBC죠. 저는 이름은 누구고 손번호가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제가 뭘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대사가 그거를 쪽지를 주더라고. 그냥 뭐 그거 가지고 막 무슨 막 눈에 불들을 켜고 막 난리들을 하는 거예요. 막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같이 그냥 저도 막 달달달달 외워야지 그 카메라 테스트 할 때 그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카메라 테스트를 그날 받고 그 또 뭐 며칠 날 12시 정오 12시 뉴스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한다 그래서 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나중에 인터뷰 이제 면접 마지막 면접 최종 면접에 딱 갔더니 그 이제 쭉 이렇게 순서가 이사님들 방을 다 거치더니 나중에 제일 사장님 방에 이환희 사장님이라고 영월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 방에 딱 들어갔는데 말씀을 굉장히 오래 시키는 거예요.
제주도 고려진 아나운서 얘기서부터 고시니까 그리고 그때 그 적십자 일이랑 뭐 걸스카우트 일이랑 뭐 이런 게 막 저기 활발하게 움직일 때니까 그분들 얘기도 물어보고 꽃반지 끼고 은희 씨, 제 네. 친구거든요. 아, 그분도 네, 제주도 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걔도 중학교 때 같이 하다가 없어져가지고 보니까 어느 날 저 가수가 돼가지고 딱 3년 했대요. 근데 하늘을 찌르는 정말 인기를 대단했죠. 얻었죠. 예. 그래서 은희 얘기도 물어보시고 계속해서 그냥 막 말씀을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속으로 난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건 됐다. 그러고 나온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됐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것도 나중에는 1등으로 됐대. 들어오니까. 그 수천 명 중에. 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처음에 가서 배역을 받았는데 이라성 같은 배우들이 다 뭐 최불암 씨 앉아 있고 막 숨이 멎을 것 같아. 내 차례가 왔는데 이게 떨리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여기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거야 이거. 가가지고 얼마나 분한지 내 자신에게. 정화라는 작품이 왔는데 너를 두고 썼다니까 그냥 안 되겠다. 남정님 씨로 딱 바뀌었어. 하루 아침에 우리가 여기 불 안 나겠어요. 그렇지. 내 역할이었는데. 내 거였는데. 스캔들이 네, 스캔들이 네. 사건이 팍 터진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냥 전화가 때르릉 오는데 드디어 김만덕이를 내가 가서 한다 그래 말 못한다 그래. 이거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와. 알겠습니다.